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완하는 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완하는 법률을 보면 이제 316조부터 총설에서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해당 부분에서 다시 쭉 나오게 될 용어들이고 21개가 나와요. 이 용어를 일괄적으로 여기서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해도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뒤에서 이제 해당 사항에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그때 설명을 하고 다시 앞에 나와서 이제 되풀이하면서 그때 자세히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여기서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바로 교재 319쪽부터 가봅니다. 310쪽은 이제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321쪽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는데 오늘 비구속적 행정계획 가운데 비구속적 행정은 광역도시구와 도시군 기본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321쪽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도록 하죠.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 하게 되면 전 시간에 도시군 기본계획 어떤 것이냐는 간단한 설명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개념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의의가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 자, 이걸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먼저 대상지역이 도시군이니까 6개 관할지역입니다. 대상 내용은 뭐냐? 내용 크게 기본적인 공간구조 또 장기 발전의 방향 제시입니다. 기본용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법적 성격은 종합계획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종합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침.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우리 공법에서 용어 정의만 정확하게 돼도 공법은 훨씬 더 수월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용어는 무시해버리고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수립권자 여기만 항상 초점을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면 내용은 50%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 내용 정리를 꼭 좀 기울하시는데 자, 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첫째 6개 관할지역이죠. 이건 대상 지역을 말하는 것이네요. 대상 지역. 대상지역이 6개 관할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공간구조.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란 얘기예요. 제시하고 있는데 뭘 제시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장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간구조라는 게 뭐냐? 공간구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틀입니다. 틀. 영어로 프레임. 다시 말해서 기본계획에서 제일 먼저 그 도시의 기본이 틀을 짠다는 거죠. 틀, 프레임.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기가 서울시라는 도시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짜져 있냐? 중심에 도심이 하나가 있고요. 외곽쪽에 부도심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1. 도심 5. 부도심 체제라고 그래요.
1도심, 5부도심 체제. 즉 서울에 종로라든가 중구를 하나의 도심으로 넣고 외곽 지역의 부도심을 5개를 배치하는 구조. 이게 서울시의 구조고 틀이고 프레임입니다. 이걸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5개 이렇게 부담을 해놓고 여기마다 각기 다른 생활권을 설정합니다. 이 부도심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자, 여기는 서울의 남부 부도심입니다. 남부 부도심이 여의도 쪽인데요. 여기는 앞으로 금융, 업무 중심의 생활권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최근에 우리가 상암동 서부권의 부도심인데 여기는 앞으로 IT 중심의 생활권을 육성시켜 나가겠다. 동부 부도심, 여기는 왕십리 쪽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소위 주거 중심의 생활권, 북권 여기서 우리가 산업 중심의 생활권, 이런 식으로 한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짜놓고 그 틀에 맞춰서 그 도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공간 구조요, 틀이요, 프레임입니다. 어떤 도시나 이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다른 도시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볼 때는 그 도시의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 짜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 그 틀에 맞춰서 발전시켜 나가고 틀에 맞춰서 생활권을 설정하고 인구를 배분하기 때문에 이건 이 도시의 기본적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라고 그랬죠. 장기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단위 계획이라고 했고요. 발전의 방향 제시니까 이게 뭐다? 청사진이겠죠. 청사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시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짜놓고 그 틀에 맞춰서 그 도시를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시를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도시 기본계획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서울시라는 도시를 알고 싶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고 싶다. 평택이라는 도시를 알고 싶다면 제일 먼저 그 도시의 기본계획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찾아보면 그 도시의 틀이 나오고 그 도시에 나아갈 방향이 나온다고요. 서울시가 앞으로 20년 동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서울시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서울시의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투자도 하고 중개도 하고 사업도 하셔야 되죠.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일을 하신다면 어때요? 어두컴컴한 밤을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죠. 우리는 방향을 알고 직선으로 가는 것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중개업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실에 나중에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한 권 정도는 비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기본계획 수시로 보면서 서울시가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꾸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보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시는 곳에 그 지역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각 도시의 기본계획을 한번 찾아보세요. 서울시라면 서울시 기본계획, 또 부산은 부산시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을 찾아가지고 그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쭉 한번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기본계획 여러분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 사무실 한 권 정도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중개업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 도시의 기본계획 한 권 정도 꼭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건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이다 하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각 부문별 계획이 아니란 뜻입니다. 부문별 계획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법적 성격을 말하겠는데요. 법적 성격. 주택에 관한 계획, 교통에 관한 계획, 환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당 자치단체 장애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는 분야별 계획, 부문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계획은 기본 계획은 한마디로 각 분야별 세부적 계획이 아니고 종합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간혹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6개 지역장들이 주택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문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부합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부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옵니다. 왜 도시군 기본계획이 부합해야 되느냐? 도시군 기본계획이 그 도시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계획이 청사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합계획이기 때문이죠. 종합계획.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부문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도시군과학 수립에 지침이 된다고 그랬죠? 지침. 이건 한마디로 뭐다?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얘기죠. 또 비구속적 계획. 즉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나와야만이 구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비구속이면 아까 여러분 또 기억나시죠? 비구속 뭐가 기억나요? 비구속은 수립 승인이다. 그러죠? 수립 승인이다. 이게 쭉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 정리만 되면, 자, 기본계획은 6개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6개 관할지역을 대상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수립하겠습니까? 6개 지역 장이 수립하지 않겠어요? 6개 장이 수립한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간구조 장기발전의 방향제시다. 공간구조 방향제시. 법적 성격은 종합계획, 따라서 부문별 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도시군 관리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러면 수립승이다. 자, 이렇게 개념적이다 되니까 기본계획 대부분 내용이 나와요.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계획의 80%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정도 개념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수립이 나오는데, 수립은 누가 하느냐? 나오죠? 수립. 수립은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6개 지역 장이 수립합니다. 6개 그럼 6개 지역 장이 수립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수립하겠죠. 그럼 누구는 수립하지 못한다? 구청장 수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그 다음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으로서 수립한다. 그럼 반대로 누구는 수립할 수 없다는 얘기냐? 누구는 수립할 수 없다는 얘기냐? 자, 이런 사람 수립할 수 없겠죠. 첫째, 국장 수립 못합니다. 또 누구? 도지사 수립 못하겠네. 도지사. 왜? 시장으로서 수립하니까. 또 누구? 구청장 수립 못하겠네. 구청장. 왜? 특별시장, 광역시장 수립하니까. 또 군수 중에서 어디? 광역시에 있는 군수 있죠? 수립 못합니다. 광역시 군은 지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6개 지역장이 수립하고 국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는 수립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주 나온 문제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 시장으로서 수립하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을 수립한다 하고 자주 나옵니다. 국장을 수립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수립권자였습니다. 또 승인은 어떻게 하느냐? 승인은 이렇게 보세요. 아까 수립승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면 누가 승인한다? 아까 도지사가 승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지사. 시장으로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수립하면 누가 승인하느냐? 이건 광역자치단체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승인해야 됩니까? 국장이 승인해야 되죠. 그래서 전에는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 승인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수립하면 국장이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자꾸 이양시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제 내가 승인하지 않겠다 하고 국토교통부 승인 권한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수립한 경우도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꼭 뭐라고 한다? 시장, 군수 수립할 때는
도지사 승인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수립할 때는 국장이 승인한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함정이다. 이게 없앴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 국토교통부는 수립할 수 없다는 점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수립 대상 지역은 대상지 아까 시군이라고 그랬죠? 시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장, 군수, 여기 시장, 군수라 하더라도 원래 이 수립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수립은 의무사항인데 시장, 군수 중에서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와도 되는 경우. 안 와도 되는 경우라서는 수립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는 반드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시군의 경우는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 둘. 어떤 경우냐? 첫째, 하나, 둘,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여기도 하나, 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시군입니다. 첫째는 거기가 수도권 지역이 아니어야 돼. 인구는 50만 미만이어야 됩니다. 50만 미만. 그리고 그 시군이 광역시하고 경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시군의 경우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수도권 지역이 아니면서 인구 50만 미만이면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있죠. 수도권 지역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저기 강원도 50만 미만이다. 평창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다. 맞죠? 그러면 강원도 평창군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이 아니면서 인구 50만 미만이면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죠. 전라남도 전라남도 수도권이 아니죠? 영광군, 함평군 군 중에서 50만 미만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하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는 또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시군 관할구역 전부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대상으로 이미 그 위에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 광역도시 수립돼 이 광역도시 속에 도시군, 기본계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이 시군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이미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 속에 도시군 기본계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도시군 기본계를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다음 점 꼭 세 번째 이걸 빼고 출제합니다. 빼고.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이 아니면서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수도권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시군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으면 도시군 기본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시군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 속에 도시군 기본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게 이문적 수립 대상제입니다. 이문적 수립 대상제. 자, 이렇게 소리가 도시군교 수립 절고 이제 수립과 승인 절차, 수립 승인 절차 이렇게 나오죠. 수립과 승인 절차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통 우리는 기본적인 틀을 한번 보시죠. 비구속적 행정개혁은 기본적인 틀이 자, 수립 보통 승인입니다. 자, 비구속적 행정개혁 아까 틀이 수립, 승인이죠. 이 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수립하기 전에는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승인하기 전에 2단계를 거칩니다. 승인하게 되면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송부해 줍니다. 송부해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키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람. 기간은 며칠? 30일 이상이 어렵습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없죠. 여기서 수립하기 전에 3단계를 거치는 제일 먼저 뭘 하냐?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초조사 의무사항입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답니다.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주민의견 청취한다고 그랬죠? 주민의견 직접 간접. 직접 간접. 간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공청회. 이건 간접 의견 청취 방법이죠. 세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대표견 의견 청취만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래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자, 그래서 수립하기는 3단계로 거칩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관계 지방 의견 청취. 승인하기 전에 2단계로 거칩니다. 첫째, 협의. 두 번째, 심의입니다. 심의. 협의는 행정 기관에 장관하는 것이고요.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여기서 승인할 때 협의심을 거치는데 협의는 항상 협의 나오면 여러분 이 공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공법상 협의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협의는 너하고 나하고 동급일 때 협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급.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협의한다 그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고요. 도지사가 협의한다는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합니다. 급이 맞아야 돼요. 두 번째, 협의는 문서로서 합니다. 반드시 문서로, 서면으로. 세 번째, 협의를 요청받게 되면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하는데 이때 의견서 제출 기한은 통상 30일 이내 합니다. 협의. 네 번째, 협의가 끝나고 뭔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이 끝났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아까 협의했던 당사자에게 송부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부. 자, 네 가지 공식을 기억하세요. 협의는 동급, 협의는 문서, 상대방은 30일 이내 의견서 제출, 네 번째, 결과를 반드시 상대방의 송부, 이 네 가지 공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의입니다. 심의는 도시위원회에서 하는데 심의도 어떤 노래, 위원회가 나오잖아요. 위원회가 나면 위원회 구성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첫째, 중앙위원회가 있고 지방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위원회. 또 지방위원회는 시도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구. 아까 자치단체에서 온 거야. 그리고 우리는 중앙위는 보통 이건 국토부에 설치를 해요. 국토부에 설치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지방은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위원회는 시도에서의 권한을, 시군구위원회는 시장구수 구청장의 권한을 심의하는 겁니다. 항상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무슨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이 있고 지방은 시도, 시군구가 있고 누구의 권한을 심의하는지 이걸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시장군수 수립한다고 그랬죠? 시장군수. 그러면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되면 누가 승인합니까? 도지사가 승인한다고 그랬죠? 도지사. 그러면 시장군수 수립하고 도지사가 승인해. 시장군수 수립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한다? 기초조사. 두 번째,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하겠죠? 세 번째, 시군의회. 이제 여기는 시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기초조사, 공청회, 시군 의견 청취. 그리고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뭘 한다?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을 해. 그러면 시장, 도지사는 승인하기 전에 누가고?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의장,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합니다. 그럼 관계 행정기관 아까 얼마네? 30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준다고 그랬죠. 심의 어디서? 도지사이기 때문에 어디서? 지방도시계획이 되겠네. 지방지 어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겠죠. 이렇게 해서 도지사 승인하게 되면 도지사는 송부해 줍니다. 누구한테? 먼저 누구한테 송부해 주냐? 여기서 여기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송부해 줘요. 그리고 누구한테 송부해 준다? 여기 시장 군수에게 송부해 줍니다. 시장 군수. 시장서 승인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가 그 내용을 열람시키는 며칠상? 30일 이상 열람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공식이죠. 간단하네. 그래서 수립 승인, 수립하기 전에 기초조사, 공청회 관계지방위원회,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 승인하게 되면 송부시킨다. 그래서 열람은 30일 이상 한다 말이죠. 자, 하나만 더 해보면 만약에 여기서 수립권자가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인 경우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뭐가 없어요? 승인이 없죠. 승인이 없어. 그러면 승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내려옵니다. 승인이 없어지고 뭘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수립이 이렇게 나와. 수립. 자, 해볼까요? 자, 누가? 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장. 그럼 서울특별시장 어떻게 수립하냐? 서울특별시장 먼저 기초사겠죠. 두 번째 공청회. 세 번째 어디? 서울 시 의회 의견 청취하겠죠.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시도위원회니까 누구? 서울특별시 도시내 심의를 거쳐서 특별시장 수립해버리게 됩니다. 승인이 없으니까. 그럼 수립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장 이걸 누구한테? 관계행정기관장한테 송부해 줄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시장군수가 아니고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이것을 30일 이상 열람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수립 절차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공식을 기억하면 간단해요.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 아까 장기계획이다. 장기계획. 도시군 기본 청사진이다. 청사진. 도시군 기본계획 청사진이기 때문에 방향 설정에 불구하고 일반군 행정청소로 다투지 못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아까 재검토한다. 다 배웠죠? 이게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냐? 우선 6개 관할지역이죠. 교재를 보시면 도시군 관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6개 관할지역에 개발, 정비, 보존에서 수입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해서 1번에서 6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상 수많은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이거라고 그랬는데, 이 용어는 이렇게 놓고 보면 뭔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피를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뭔가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으면 억지로 암결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시해버리세요. 도시군관의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밑에 도시군관의 내용 1번에서 6번까지 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올해 시험까지 무려 4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4번이면 우리 국토개법이 사실 제정된 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토개법은
2002년에 처음 공포가 됐어요. 그 역사가 불과해야 10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기간 동안에 이 내용만 4번씩이나 출제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도시군 관리 이렇게 기억하면 도저히 와 닿지 않으니까 도시군 관리 이렇게 한번 정해보세요. 도시군 관리라는 것은 6개 관할 지역을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개발, 정비, 보존, 개발, 정비, 보존. 그 내용은 6개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무슨 계획? 구체적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용어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군관리 계획은 6개 관할지역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에서 그 지역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은 구체적 계획. 두 군데 액센트를 확실하게 주세요. 이제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청사진에 마련되어 있고, 그 청사진에 맞춰서 그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구체적 계획, 이걸 우리는 도시군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쭉 이렇게 우리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기본계획 수립이 됐어요. 그럼 이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토지를 잘 이용한다는 겁니다. 토지를 잘 이용한다는 얘기는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소위 토지의 부중성 때문에 나온 얘기죠. 토지의 부중성. 그러면 좁은 국토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것인데, 그럼 우리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지. 우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여러분 항상 하얀 도화지 한 장을 떠올리세요. 하얀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보자 이 말이죠. 크레파스 가지고. 그러면 대뜸 크레파스를 주면은 나무를 그리고 산을 그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무를 그리고 산을 그리다 보면 어때요? 뭔가 도화지가 잘 맞지 않아. 체계적이잖아. 그러면 찢어버리고 그럴 겁니다. 자주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다? 도화지는 딱 한 장뿐이다. 국토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화지는 딱 한 장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대뜸 나무, 산을 그리지 않을 겁니다. 그 도화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소위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구도를 잡는다고 그러죠. 이 구도를 잡는 작업을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얘기하는 밑그림이고, 그 밑그림이 뭐냐? 소위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용도지역. 어떻게? 여기를 도시적으로. 자, 여기는 관리적으로. 여기는 농토와 비양까지 농림적으로. 여기는 자연환경에 빼앗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또 도시적. 이렇게 용도지역을 나누는 겁니다. 이 용도지역을 나누는 작업이 최초의 작업이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가장 기초인 작업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이 용도지역은 목적이 개발이냐 보존이냐 보존이냐 개발이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지역은 개발 목적이고요. 도시는 여기는 개발입니다. 농림적 보존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적 보존입니다. 관리지역은 이건 보존 플러스 개발입니다. 이렇게 짬뽕이죠. 자,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농림지역을 여기를 좀 개발을 하고 싶어요. 여기를. 그럼 개발이 안 되죠. 개발이 안 된다. 이때 이 용도 지역이 안 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지정돼서 우리는 용도 지구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개발, 기능, 지구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토지를 효율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작업의 계획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가 너무 외곽적으로 자꾸 팽창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팽창돼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싶으면 외곽적이다. 소위 벨트라는 걸 지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 자연환경 보전적, 농림적, 인근적이다. 뭘 정한다? 여기다? 소위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이렇게 용도를 지정하게 돼요. 또 도시적 인근적이다 떴으면 여기다 쭉 해서 무슨 뭐 여기다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여기다 시가화 조정 구역을 지정한다든가 또는 여기다 떴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수산자원 보호 구역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지정시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문제 1차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했고 2차 용도지를 지정했고 3차 용도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용도적, 용도지역, 용도구역을 지정한 것을 한마디로 밑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럼 밑그림이 완성된 거죠. 밑그림. 사실상의 최초의 밑그림이면 용도지역입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 밑그림하면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밑그림이 사실상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해서 밑그림만 지정해놓고 그냥 끝낼 수는 없죠. 밑그림이 그려졌으면 이제 그 위에다가 그림을 하고 덧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자 여기다가 뭐 한다? 여기다가 자 뭐죠? 여기다가 공원도 조성하고 공원, 공원도 조성하고 또 어떤 게 어려? 도로도 개설하고 도로 또는 학교도 건설하고 그러죠? 학교 이렇게 각종이 뭐하죠? 필요한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겠다는 계획이죠? 개량했다는 계획 이게 우리가 도시공관리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초적인 작업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는 없잖아요. 토지를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말이죠. 너무 도시가 비좁아. 비좁으면 우리가 됩니까? 또 도시의 외곽쪽에 이렇게 땅을 지정해 가지고 뭘 한다? 신도시를 개발하게 됩니다. 신도시를 개발. 또 여기는 도시적인데 너무 노후화돼 있어. 뭐 하겠다? 재개발하게 됩니다. 또는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도시 개발, 도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해요.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된다? 이왕이면 여기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여기에다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다 지정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또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또 여기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변경하는 계획. 그러니까 상세 계획이 필요하다 싶으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여기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시공간의 일종이다 이 말이지. 마지막 6번째 나오는 게 뭐다? 작년에 신설된 바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변경은. 또 여기서 수립하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계획. 이건 현 정부 입장에서 새로 나온 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선거 공약상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청년 실업 감소. 이게 하나의 우리가 공약상이었는데 실제 현 정부에서 그게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를 좀 풀어서 공장 건설들도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하세요 하고 각 행정부처에 지시를 해도 이게 잘 먹히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서 나온 게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글자 그대로 입지규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해버리겠다. 여기는 도심지 부도심지다. 여기는 역세권이다. 트리플 역세권. 이런 지역들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정하게 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거기서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 용도를 전부 다 무시하고 새로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거기를 갖다 공장을 건설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겠다 하는 의미에서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곤육지책으로 새로 나온 구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만능 구역입니다. 만능 구역.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 규정입니다. 현 정부 내에서만 존재하는 규정이고 또 이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정권에 따라서 정권의 어떤 욕심에 따라서 국토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제도를 갖다 일시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공간의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이 도시공간 내용 6가지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시공간의 계획이 6개 지역을 개발 정비 보호전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그 지역의 도시를 가장 효율주는 구체적 계획이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서 기억해야만이 이 내용이 떠오르지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내용이 떠오르잖아요. 이 내용 우리 시험에서 무려 4번이나 출제했는데 이걸 앞글자를 따서 암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밑글을 먼저 그리자. 밑글은 보충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외곽지에 넣은 팽창을 막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다 도로 설치, 기마시를 설치하고 도시가 좁으면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는 상세계획이 필요하다면 상세계획을 지정하고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현 정부의 어떤 곤욕지책으로서 만드는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그래서 규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이 6가지를 이해하시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이해하시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고 줄기를 이해하시면 우리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공관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관리 내용.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도시공관리 내용까지 해서 또 이 내용까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공관리 내용까지 설명드렸고 물론 이제 도시공관리 내용도 이건 결론적으로 있다면 결국 이제 이것도 절차상에서는 어떤 절차가 거친다? 절차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립 승인이 아니고 입안 결정입니다. 입안 결정. 입안 결정 과정. 그래서 아까 수립 승인 쪽에는 입안 결정. 이것만 기하시면 돼요. 입안 결정. 이것도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아까 입안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입안하기 전에 3단계. 하나, 둘, 셋. 결정 2단계. 하나, 둘. 결정하게 되면 송부, 주민 연락. 큰 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안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기도 기초조사를 거칩니다. 의무사항이야. 두 번째, 주민의견 청취라고 그랬죠. 주민의견 직접 간접? 직접이라고 그랬죠. 공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합니다. 그리고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래, 여기만 달라졌죠. 여기만. 그 다음 결정하기 전에 역시 뭐를 거친다? 여기에 협의. 그 다음에 심의. 똑같아요. 협의는 누가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심의는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송부합니다. 누구한테 송부하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송부하고. 그죠? 그럼 열람. 열람은 이건 6개 지역 장이 열람하게 되는데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했었죠. 기간은 제한이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틀은 비구속은 수립 승인이었고 구속은 입안 결정이었죠. 입안하기 전에 3단계, 결정하기 전에 2단계. 틀은 똑같고 공청회가 공람으로 바뀌었고 열람 기간 여기는 제한이 없지만 아까 열람 기간 아까 30 이상이었고 여기는 그 대신 효력 발생 시기,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이게 규정이 있어요. 이건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공부했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행정교육 체계도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비구속적 행정교육, 구속적 행정교육 그 틀, 이 틀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시 공법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다. 공법은 즐기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고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생각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꼭 여러분이 체계 중심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도시관리 내용 중에서 이제 용도지역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